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겪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익숙하던 목소리와 눈빛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무력감을 느껴요. 특히 이별 직후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다시 붙잡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럴 때 남자와 여자가 겪는 심리적 변화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는 이별 후 폭풍이 늦게 온다, 여자는 일단 확 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회복하더라 같은 말들이 떠돌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별을 맞이한 남자와 여자의 심리는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 보일까요? 시간차를 두고 찾아오는 감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면 단순히 남녀 차이라 그래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상대방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별 후 상대의 태도를 보고 저 사람 아무렇지도 않나 봐, 어쩜 저렇게 쉽게 잊지? 라며 혼자 더 상처를 키우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뒤늦게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며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별 후 달라지는 남녀의 심리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혹 지금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런 심리 차이를 안다면 나중에 새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훨씬 더 지혜롭게 관계를 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녀 심리의 구체적인 특징과 실제 예시를 곁들여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심리 이론만이 아닌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피소드도 넣어볼 테니 맞아, 내 친구가 딱 저랬어 하며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얻으셨다면 작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연애와 이별 제외, 자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고 싶거든요. 이미 한 번 아픈 상처를 겪으셨다면 그 상처가 헛되지 않도록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언젠가 더 나은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영상이 작은 안내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이별을 대하는 전반적인 심리 패턴을 비교해보고 중간중간 실제 사례를 넣어가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못 박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면 자신이나 상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별 직후에 일어나는 감정 분출과 감정 회피를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는 이별하면 즉시 눈물이 터져나오고 남자는 덤덤해 보인다 같은 표현 말이죠. 실제로 주변을 봐도 헤어진 직후 여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울먹거리며 상담하기도 하고 SNS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심경을 올리는 이들이 많아요. 반면 어떤 남자들은 그날 밤 바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면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곤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성은 대체로 감정 자체에 솔직한 편이어서 힘들면 힘든 대로 울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슬픔을 어느 정도 소진하고 그래, 난 힘들어. 근데 울 만큼 울었으니 이젠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지 하는 상태로 전환이 가능해요. 때로는 너무 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독 이별 초반이 오히려 감정 정리에 효율적이란 말도 있죠. 그런데 남성은 반대로 처음부터 감정을 덜어내기보다는 일단 외면한다는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 예로 제 친구 중에 평소에 드라마 하나에도 잘 우는 여성스러운 감성을 가진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애를 끝낼 때는 의외로 에이 어쩔 수 없지 뭐라면서 직장일로 바쁘고 헬스장도 꼬박꼬박 다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걔 진짜 감정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의심하지만 사실 그 친구도 뒤늦게 혼자 늦은 밤 방구석에서 이건 뭐 되는 것도 없네 하며 울적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결국 이 감정 회피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순간 뒤통수를 칩니다. 남자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 일상 속에서 예전 추억이 불현듯 떠오르면 그때부터 급격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헤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종 남자는 한 달 뒤에 후폭풍이 온다는 말이 생기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누군가는 감자탕처럼 늦게 끓는다는 재밌는 표현도 쓰곤 하잖아요. 대조적으로 여성은 이별 직후에 극심한 고통을 비교적 일찍 겪고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은 뒤 한 달쯤 지나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SNS에서 밝은 사진도 올리고 친구들과 카페나 전시회 다니며 평소엔 못 즐겼던 시간을 보냅니다. 남자는 그제야 쟤 벌써 다 잊었나 봐, 난 아직 힘든데 하며 뒤늦게 슬픔이 올라오기도 하죠. 물론 이런 감정 분출 대 감정 회피의 패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통곡하고 여자가 덤덤한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대체로 감정 표현 방식에서 성별 간 차이가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이별 후 폭풍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런 심리적 차이가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별 후 누가 먼저 더 빨리 회복하느냐는 문제죠. 쉽게 말해 여자는 금방 잊는다, 남자는 오래 끌고 간다라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서 나온 감정 분출과 회피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여성분은 이별 다음 날부터 일주일 내내 울고 한탄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보듬어 줍니다.
그러다 보름 정도 지나면 슬픔이 조금 잦아들고 한 달쯤 되면 상황에 맞춰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하죠. 반면 남성분은 초반엔 어쩔 수 없지, 일에 집중하자 등으로 버티다가 한 달 정도 뒤에 이거 진짜 끝이구나라고 실감하고 뒤늦게 그 공허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시점에서 아직 난 널 잊지 못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술 한잔하다 울컥 울음을 터뜨리는 등 나름의 후폭풍을 거치게 되죠. 이걸 또 여자가 반년 뒤에 알게 되면 이제 와서 왜 그래? 난 지난달부터 잘 살고 있는데 하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보면 여성 쪽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긴 해요. 다만 그만큼 이별 직후의 고통은 몇 배로 훨씬 클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게 울고 세게 슬퍼하지만 결국 발빠르게 적응을 하는 거죠. 남성은 초반엔 별로 슬퍼 보이지 않다가 일정 기간이 흐른 후 갑작스러운 상실감을 크게 느낀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유머를 곁들이면 많은 사람들은 남자는 아파도 태어난 척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근거로 남자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호들갑을 떠는 맨플루 현상을 예로 들곤 해요. 평소에는 별거 아니라며 버티다가 정작 작은 콧물이라도 나면 세상이 끝날 듯 쓰러지고 나 너무 아파라며 엄살을 부린다는 거죠. 대체로 정서적 표현을 드러내길 어려워하는 성향 때문에 꼭 임계점을 넘으면 갑자기 모든 증상이 폭발하는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농담입니다. 세 번째로 재회 가능성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별 상황에서 한쪽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쉽게 재회로 이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남자 쪽이 뒤늦게 내가 바보였어, 못 있겠다라며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고 여자가 이미 마음을 다 정리한 상태여서 이제 와서 왜? 라고 차갑게 대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남자는 너 그렇게 쉽게 날 잊은 거야? 라며 서운해하지만 사실 여자는 이별 초반의 고통을 다 받아내고 털어낸 뒤라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미 다른 국면에 진입해 있죠. 반대로 여자가 이별 후에 우리 진짜로 다시는 안 보는 게 맞을까? 라며 혼란스러워할 때 남자는 난 다 정리했어 라며 완전히 돌아선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덤덤해 보이더니 벌써 잊은 거야? 하고 여자가 묻지만 정작 남자는 자기 방 안에서 가끔 울적해하다가 역시나 이미 끝난 거 어떻게 해 하며 현실적으로 돌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지인이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국 다툼이 잦아져서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남자 쪽에서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담담한 척했는데 막상 몇 주가 지나자 괜히 밤마다 전화를 돌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자에게 내 목소리만 듣고 싶다라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올라오는데 이미 그녀는 난 힘든 시기에 너가 내 마음을 몰라주길래 다 포기했다라며 냉정하게 탑하더군요. 이럴 때 결과적으로 재회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할 지점은 주변 도움과 의존 방식에 관한 겁니다. 이별 후에 여성들은 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며 친구들을 불러내서 술을 마시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SNS에 그날그날 기분을 짤막하게 적어두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언도 받고 나도 예전에 이랬었어라는 공감대를 찾으며 감정이 조금씩 다듬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친구에게 이별 이야기를 하면 괜히 자존심 상한다라든지 남자가 울고불고 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같은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입을 꼭 다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말을 털어놓으면 좋겠지만 어떤 남자들은 표현하는 걸 오히려 우스워하거나 민망해해서 그냥 혼자 사깁니다. 그래서 슬픔이 내면에서 꽁꽁 쌓였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매우 순간적으로 잠깐 흔들리고 말지 라고 지나가 버리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중에는 이별 직후 딱 하루만 진짜 말도 안 돼 하고 술을 왕창 마시고는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만 몰두하신 분이 있었어요. 체력은 상승하고 몸은 좋아졌지만 정작 마음속 문제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다 한 달 뒤에 옛 연인의 SNS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뒤 완전 멘붕이 왔고 그때부터 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고 해요. 한 번은 속마음을 털어놔 보지 그랬냐니까 내가 남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울고불고 주변에 이야기하냐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태도는 성별을 떠나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여자가 비교적 더 공개적이고 즉각적인 치유를 택한다면 남자는 은밀하고 지연된 폭발을 겪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게 묘하게 설명이 되는 느낌이죠. 다음으로 서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회복을 시도하다 보니 대화를 다시 나눠도 각자의 마음이 어긋나 있는 시점이 많아요. 여자는 나 이제 거의 정리가 됐어. 울 만큼 울었고 앞으로 새 출발하려고 할 때 남자는 나 이제 막 내 빈자리가 느껴져. 우리 다시 만나면 어떨까? 하는 경우가 흔하죠. 이렇게 타이밍이 어긋나면 재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니 초반에 날 붙잡고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면 남자는 나도 그동안 힘들었어. 너 나 힘든 거 몰라줬잖아 라며 섭섭해하고요. 사실 둘 다 힘들었는데 각자 표현 시점과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자가 감정을 강하게 분출하고도 쉽게 회복되는 건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어요. 여자는 감정적이니까 쉽게 잊는다라는 식으로 치부하면 잘못입니다.
본질적으로 슬픔을 폭발시키고 주변에 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수면 위의 감정을 정리했을 뿐 속 깊은 곳의 상처나 배신감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깥으로 봤을 땐 여자는 벌써 다 끝났네라고 오해를 받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결국 남녀 모두 괴롭다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남녀 모두 어쨌든 이별은 아프고 힘들어요. 단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아픔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생채기가 남고 그 생채기를 치유하는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나아가서 6번째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접근입니다. 이 부분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여성은 이별 초반에 울 만큼 울고 나면 의외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먼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귀찮아서 안 하던 피부 관리나 미용 혹은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시점도 이때가 많죠. 아니면 방안을 싹 정리하거나 온라인 클래스, 자격증 공부 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여성은 점차 내가 삶을 잘못 살았었나? 다음번에는 좀 더 여유 있는 관계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곤 해요. 그래서 다소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묘하게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별은 뼈아파도 나를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이 전혀 헛소리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별 후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사례가 흔하니까요. 반면 남성은 제대로 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기 전까지 일단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술이나 게임, 운동 등으로 떠들썩하게 지내거나 혹은 정말 일만 파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투자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내 머릿속을 채운다에 가까운 거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하고 허무해지면 뒤늦게 그래,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 이제라도 도전해볼까? 하는 식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이런 패턴을 두고 늦게 터진다라는 표현이 유독 남자 쪽에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마음의 처리가 늦게 이루어진 만큼 그 후의 변화도 한 박자 늦게 찾아오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유머를 더 곁들이자면 인터넷 밈 중에 이별 1주차의 남자는 게임 삼매경, 4주차의 여자는 카페에서 평화롭게 일기를 쓰고 있고 8주차의 남자는 술에 빠져서 연락하고 여자는 지금 새 남자친구랑 데이트한다 같은 주문표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과장된 이야기지만 남녀의 회복 타이밍이 서로 어긋나 있다는 걸 재미있게 풍자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심리 차이를 우리가 알았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나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점입니다. 이별 직후 남자친구가 담담해 보인다고 해서 무덤덤한 남자라고 단정 짓거나 금방 날 잊었구나라고 상처받기보다는 저 사람은 초반엔 감정을 회피하는 스타일이구나. 나중에 따로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여유 있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 여자가 이별 직후 바로 울고불고 하다가 한 달 후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얘 저렇게 빨리 잊을 줄은 몰랐어. 내 마음은 아직 이렇다. 라며 분노하기보다는 이 친구는 초반에 감정을 세게 표출했으니 지금은 좀 안정기에 들어선 거군 하고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적어도 그 이유가 애초에 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은 피할 수 있죠. 이런 이해는 재회를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우리끼리는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지? 라며 또 한 번의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우리의 표현 방식과 시기가 달랐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서로에게 상처를 좀 덜어줄 거예요. 물론 이별이라는 건 아무리 이해해도 아픈 법이죠. 남녀의 심리 차이를 안다면 몇 시간 만에 상처가 아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째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하고 혼자서 온갖 담론을 만들어내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모르는 걸 제멋대로 해석하는 순간 쓸데없는 상처를 만들어냈거든요. 예컨대 한 여성이 한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게임만 하고 잘 지내는 것 같다고 생각해봐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남자친구는 새벽 2시에 게임을 꺼둘 때면 허전함이 몰려와 나도 잘 모르겠네 하면서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면 쟤 너무 쉽게 날 잊은 거 아니야?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어 내 마음의 회복에도 나아진 영향을 끼치죠. 어떤 분들은 이별 관련 영상을 보거나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이거 다 남녀 차이 때문이구나 하고 안도해하기도 해요. 이 사람 만나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남자가 감정 표현이 이렇게 서툴렀구나. 그래서 그냥 담담히 보였구나 하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내 잘못만 엄청 컸던 건 아니네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남녀 심리 차이라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를 너무 과하게 합리화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자니까 처음에 울고불고 했으니 지금은 다 괜찮아. 근데 넌 남잔데 왜 아직도 앓고 있어? 라고 무심코 말하면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난 남자라서 이별 후 폭풍이 늦게 오는데 네가 내 마음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이런 심리 차이는 서로를 배려하는 통로로 작용해야지 정당화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래서 힘들었으니 내가 책임져가 아니라 우리의 표현 방식이 달랐으니
다음에는 이런 점을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 정도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현명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들어봤다면 너도 그렇게 느꼈구나. 난 이런 식으로 힘들었어 하며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겠죠. 덧붙여 이별 후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경우를 볼 때도 남녀 차이가 비춰지기도 해요. 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 만나고 있나 봐. 어떻게 그렇게 빨라? 하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역시 정말 미련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술이나 게임 대신 새로운 인연을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부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외면적으로 금방 채워졌네? 라고 보이지만 사실 속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붕대를 감아놓고 있는 상태일 때도 많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이별이라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비슷한 파장으로 다가오지만 그 처리 방식은 제각각이게 시차와 형태가 다를 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 배신감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이 글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크게 상처받는 이별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잘못된 이해로 인해 상처를 키우는 대신 원래 남자와 여자의 심리적 흐름이 조금씩 다르구나. 내 진짜 감정도 상대의 감정도 모두 존중해줘야지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분명 한층 성숙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별이라는 주제는 늘 무겁게 다가오는 만큼 사람들의 감정을 엄청나게 소진시키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아픔이 꼭 파멸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문장을 많은 이들이 두려움 섞인 맥락에서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고 내면의 상처를 잘 정리해서 더 건강한 사랑을 할 계기가 되니까요. 예전 이야기 중에 한 여성분이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사귀다가 크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이별 직후 그녀가 보인 반응은 무척 극적이었어요. 며칠을 울면서 밥도 못 먹고 가족에게조차 연락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 친구가 이제 너무 내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밖에 나가보자라고 권유했고 어쩔 수 없이 나갔던 SNS 모임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취미가 생기고 본인도 마음을 세세히 정리해가며 이별은 내 잘못만이 아니었고 상대와 나의 생각이 새어나가는 방식이 달랐구나를 깨닫게 됐대요. 그 후로 3개월이 흐른 뒤 헤어진 남자친구 쪽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답니다. 미안하다. 나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무심하게 군 것 같다. 혹시 보고 싶으면 잠깐이라도 볼래? 라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이미 정리를 끝낸 뒤였지만 그래도 한 번쯤 대화를 해봐도 좋겠다 싶어서 만났고 사실 너가 덤덤해서 날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근데 나도 이미 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됐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고 해요. 결국 둘의 결론은 재회가 아니었지만 상대 남성은 한 달 동안 자신이 이별 후폭풍이라 부를 만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대요.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진짜 내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 근데 네가 SNS에 올린 글을 보니 이미 다 정리한 것 같아서라며 말끝을 흐르더랍니다. 그녀가 미리 이별 후 남녀 심리 차이를 좀 더 알았더라면 상대의 무덤덤함에 대해 저 사람 날 가볍게 봤어.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회고했다고 해요. 이처럼 실제 사례에서 확인해보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성급히 도달하기보다는 표현 타이밍이 달랐구나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원망하고 분노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 원망과 분노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내 마음까지 핥히고 가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혹 지금 이별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라면 당신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눈앞이 깜깜할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았으면 해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걸요. 상대 또한 다만 다른 방식, 다른 시간에 그 아픔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그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고 넌 날 사랑하지 않았어. 라며 몰아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감정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이별이 조금은 덜 잔인해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별이 결코 유쾌한 이벤트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상처가 몇 배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자는 이별을 이렇게, 여자는 저렇게라고 딱 잘라 말할 순 없어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나면 적어도 왜 저러지? 라고 매 순간 당황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같은 사람과 재회를 시도한다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배운 걸 반드시 써먹어 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나와 표현 양상이 다르다고 해서 내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시간을 두는 사람이구나 하고 배려해준다거나 나는 지금 당장 눈물을 쏟는 스타일이라 상대가 놀라지 않게 미리 차분히 이야기해야겠구나 같은 배움이 생기면 훨씬 더 균형 잡힌 소통이 가능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녀의 이별 심리를 이해한다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돌보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심리를 깊이 파악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아픈지 알아차리는 게 먼저예요.
숨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한 번은 제대로 울고 한 번은 제대로 혼잣말도 해보고 필요한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충분한 치유와 위로를 건네고 나서야 비로소 남녀 차이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 우린 다 알잖아요. 이별은 결국 지나간다는 걸요. 그 시간이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언젠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또 버텨냈네 하고 돌아볼 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 덕분에 내가 더 성장했어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별의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글이 당신의 아픔을 당장 치유해줄 순 없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겪는 감정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며 상대방도 전혀 다른 패턴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작은 창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함께 연애와 이별에 대해 꾸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로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을 해두신다면 추가로 더 풍성한 사례와 조언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별 후 남자와 여자가 보이는 심리적 흐름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자는 이별 직후 감정을 강하게 분출하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비교적 빠른 시점에 마음 정리에 들어가지만 그만큼 초반 감정 소모가 큽니다. 남자는 초반에는 무덤덤해 보이지만 감정을 억누르면서 회피하다가 어느 순간 삐걱 무너지듯 후폭풍을 겪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차이가 재회나 완전한 결별에 대한 태도, 주변 도움받기 방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접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그렇듯 서로 다른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거나 왜 상대방은 내 느낌과 완전히 달라? 라고 분노하기보다 우리의 아픔은 그냥 타이밍과 표현이 달랐던 거야 라고 정리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한번 겪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내 모습도 발견하고 성 차이가 주는 심리적 특징을 깨닫게 되며 더 나은 소통법을 배울 기회를 얻기도 해요. 이별을 새 출발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왜 똑같이 힘들지 않은 걸까? 라고 의심하기보다는 각자 힘든 타이밍이 달랐구나. 그렇다면 난 어떻게 회복해 나가면 될까? 라는 관점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별이 주는 상처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을 기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그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에게 더는 매달릴 수 없다 해도 최소한 내 감정이 헛된 것도 그 유혹은 그녀의 감정이 가벼운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별에 대한 후회와 미련도 한결 덜어질 거라 믿어요. 그리고 분량이 얼추 긴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남자가 뒤늦게 후회하는 타이밍은 언제쯤인데? 여자는 어느 시점부터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는 걸까? 같은 세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차차 주제별로 정리해서 다뤄볼 테니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실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별의 아픔은 결코 낮추어 볼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슬퍼하고 제대로 아파해야 새로운 연애에서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이별을 겪고 있다면 너무 서둘러 회복해야 한다고 압박하지 마세요. 자신을 괴롭히기보다 천천히 감정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대처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그건 그 사람 나름의 방식일 수 있음을 인정해주면 언젠가 부드러운 안도감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 긴 영상을 마치며 이별 후 어렵고 복잡한 심정에 조금이라도 공감받고 싶었던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밝게 웃으며 그래, 그때 무척 힘들었지만 난 결국 잘 버텨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